아이가 변비에 걸리면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런 불안이 생깁니다. 몸의 어딘가에 중대한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쌓인 것들은 어떻게 될까? 장이 팽팽해져서 혹시 터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이의 변비가 병의 징후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주로 식생활의 변화와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두 가지 원인에서 발생하는 아이의 변비는 주의를 기울이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DDONG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DDONG가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DDONG 똥입니다. 고상한 표현은 대변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식사하는 수강생이 있으면 식사 후에 이 강좌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당황하다는 것과 황당하다는 것을 DDONG를 넣어서 구분해 보라고 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당황하다는 무슨 뜻이고 황당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론 저도 당황하다는 것과 황당하다는 것을 DDONG를 사용하여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당황, 황당 단어 자체만 설명하라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뒤가 무거워지면서 갑자기 너무 급해 해결하기 위해 볼일을 보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개운하게 볼일을 보고 휴지를 찾았는데 바로 그 휴지가 없을 때를 당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휴지가 없으니 어떻게든 해야 합니까? 그냥 바지만 올릴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 궁리한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휴지가 없으니 왼손가락으로 밑에를 잘 훑어서 해결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꿍꿍이 속이 있었습니다. 옷을 올리고 세면대를 찾았습니다. 이제 씻으려고 물을 틀었는데 앞불싸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황당하다라고 한답니다.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는 DDONG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만성 변비를 앓고 있는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배변에 강박을 느껴 하루 권장 복용량이 2 내지 3알인 변비약을 많게는 하루에 40알까지 복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남자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쇼크상한 것으로 경찰은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변비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변비는 성인 변비와 소아 변비가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분만한 건강한 아이는 출생 후 바로 어떤 대변을 보는 것입니까? 색깔은 어떤 색일까요? 바로 태어난 아이들의 대변을 우리는 태변이라고 합니다. 정상분만한 아이들은 출생 첫 2 내지 3일 동안 태변을 보게 됩니다. 이 태변은 끈끈하고 짙은 녹색의 젤리 같은 변으로 출생 전에 아기의 장을 채우고 있다가 아기가 태어난 후 장이 정상적인 기능이 시작되기 전에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태어난 지 24시간 내 태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장 폐쇄를 의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항문이 뚫려 있지 않아 태변이 배출되지 않기도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병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를 잘 체크합니다.
태어난 지 4 내지 6일 후부터는 좀 더 묽고 황록색을 띤 점액 성분이 포함된 이행변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2, 3일 뒤에는 드디어 노랗고 몽글몽글한 황금색 변을 보게 됩니다.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가 이 황금색 똥을 잘 누고 있으면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엄마들만이 이 똥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정상분만한 아이의 태변입니다. 보는 것처럼 색깔은 짙은 녹색을 넘어서 어떨 때는 흑색으로 보입니다. 아주 끈적끈적합니다. 이 태변은 자궁 안에서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태변이 자궁 안에서 항문으로 나오는 경우는 스트레스로 태아의 장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태변이 나오게 되어 태아는 태변으로 착색되기도 합니다. 태변이 착색되어 출생한 신생아는 호흡을 지속적으로 잘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로 인해 분만 전에 나온 태변을 흡인하여 숨쉬기 어려워져 생기는 질환이 바로 태변 흡입 증후군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태아는 출생한 후에도 사느냐 죽느냐 하는 피나는 생존 투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큰 것 보러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까? 신생아는 어떨까요? 혹시 기억나는 학생 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몇 번을 보러 화장실 갔나? 정상 신생아의 대변 보는 횟수는 일일에 4회 정도입니다. 모유 수유하는 대변 보는 횟수가 더 많을 수 있고 분유 수유하는 대변 보는 횟수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만 1세가 되면 일일에 2번, 4세 이후부터는 어른과 같이 일을 3번에서 일주일에 3번까지 대변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정상 대변 횟수로 큰 것을 시원하게 보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리에 홀로 앉아 큰 종이 옆에 차고 깊은 신음하는 차에 어디선가 풍덩하는 소리에 내 똥인가 하더라.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무슨 시를 모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3번까지는 정상 대변 횟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 횟수가 일주일에 2번 이하가 되면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대변 보는 횟수가 많을지라도 대변 볼 때마다 아프다거나 굉장히 힘들게 볼일을 보기도 합니다. 또 대변 볼 때 피가 묻어 나온다거나 염소똥처럼 둥그렇게 똑똑 떨어진다면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변을 보는 횟수마다 어떤 종류의 변을 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모유를 먹는 아이는 어떤 변을 보는 것일까요? 또 분유를 먹는 아이는 어떤 변을 보는 것일까요? 아이들 중에는 며칠씩 변을 보지 못하는 아기가 있는 반면 먹을 때마다 변을 보는 아기도 있는 등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기가 변을 볼 때 몹시 힘들어하면서 지나치게 딱딱한 변을 본다면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는 마치 겨자 소스 같은 굵기와 색깔을 가지며 그 안에 씨 같은 알갱이들이 박혀 있습니다. 모유를 수유하는 아이들은 약간 무른 형태를 띠고 하루에 5 내지 6회 대변을 보기도 합니다.
모유 수야가 대변본 횟수가 더 많습니다. 반면에 분유 수유와는 덜 묻고 옅은 노란색입니다. 대변본 횟수는 일주일에 3 내지 4회 정도도 가능하며 모유를 먹는 아기들에 비해 굵기가 단단한 편이나 땅콩, 버터 정도보다는 부드럽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다양한 대변에 대한 사진입니다. 대변은 색깔, 모양, 형태, 냄새, 점성 등에 따라 여러 질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맛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식사 중이지는 않죠. 1번 사진에 나오는 대변은 어떤 것일까요? 정상입니까? 1번 사진에 나오는 대변은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해야 할 변비와 관련된 대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소똥처럼 똑똑 떨어집니다. 염소똥처럼 대변만 똑똑 떨어지기만 하면 다행인데 DDONG가 떨어질 때마다 피도 뚝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도가 약할 때는 피가 뚝뚝 떨어지기보다 피가 대변에 묻어 나오기도 합니다. 대변을 볼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고 항문 주위 피부가 찢어져 피를 흘리게 됩니다. 2번 사진의 대변은 어떤 것일까요? 정상입니까? 2번 사진의 대변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설사 양식의 대변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간중간에 빨간 피가 섞여 보이는 혈변입니다. 아이들이 대변이 이렇게 나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른 원인 없이 열나면서 복통을 호소하고 혈변을 본다면 세균성 장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치료는 바로 세균성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꼭 필요합니다. 3번 사진의 대변은 어떨까요? 정상입니까? 3번 그림은 정상 대변처럼 보이지만 약간 콧물같이 끈적끈적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환아의 대변 역시 장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설사입니다. 그럼 4번 사진의 대변은 어떨까요? 정상입니까? 물론 이제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진은 다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4번 사진의 대변은 물기가 많은 DDONG로 중간 덩어리가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DDONG는 주로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물기가 많으면서 뭔가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로타 바이러스 설사입니다. 모든 사진이 다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정상 대변 사진이 궁금해집니다. 설마 여기서 저에게 정상 대변 사진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궁금합니까?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다음은 대변 색깔에 대한 분류입니다. 여러분 대변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가끔은 자신의 DDONG 색깔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을 한번 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씩 자신의 대변 색깔을 코막고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 사진에 나오는 황갈색은 정상 성인의 대변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의 대변 색깔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황금색. 황금색 대변은 아이들의 정상 대변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가 황금색 대변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잘 먹고
잘 싸는 것이 이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황금색 대변을 볼 때 효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은색 대변은 무엇일까요? 검은색 대변은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흔히 짜장면 색깔의 대변이라고 합니다. 상부 위장관, 즉 입에 가까운 위나 십이지장, 즉 샘창자에서 출혈을 일으키면 오랫동안 장을 거치면서 DDONG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상부 위장관 출혈이 있는 경우 항문에 도달하면 흑색으로 보여 짜장면처럼 보입니다. 다음 붉은색 대변은 시그모이드상 결장이나 직장, 항문 주위에 출혈이 있는 경우 그 피가 그대로 대변에 묻어 나오기 때문에 피 색깔 그대로 붉은색 대변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DDONG에 피가 묻어 있다거나 휴지에 묻어 선홍색 피가 묻어 나오면 제일 먼저 치질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맨 처음 나온 DDONG에 묻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중간이나 마지막 DDONG에 피가 묻어 나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때는 바로 대장이나 직장, 시그모이드 장에 혹시 암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대변 검사에 피가 나오면 정밀 검사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암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50세가 넘어가면 해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1회 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음은 회백색 대변은 담즙과 섞이지 않아 생기는 대변의 색깔입니다. 어떻게 된 상태가 담즙이 대변에 섞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담즙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담관 폐쇄를 의미합니다. 선천적으로 아이에게 담관 폐쇄증이 발생하면 아이의 대변 색깔은 회백색입니다. 대변의 색깔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니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냄새 난다고 DDONG를 너무 박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DDONG는 다 우리들이 먹은 흔적이요, 몸에서 내놓은 우리들의 분신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하루 대변의 횟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에 있어서 하루에 10회 DDONG 배출이 가능합니다. 벌써 일주일이면 70회, 기저귀가 70장이 소모된다는 말입니다. 예전이라면 일주일에 70장의 기저귀를 빨아서 세탁하고 그것도 살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삶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쉬울까요? 일회용 기저귀가 있으니, 아니면 드럼 세탁기가 있으니, 심지어 요즘은 아이 전용 세탁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쉬울까요? 사실 아기는 변을 보는 횟수보다 어떤 종류의 변을 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기가 변을 볼 때 몹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딱딱한 변을 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변비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변비가 있을 수 있냐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변비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변비가 생기는 것일까요? 신생아에서 변비가 생기는 주 원인으로는 모유나 분유의 양이 부족하거나 그 질이 좋지 않을 경우, 또 관장약이나 하제와 같은 약을 오랫동안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항문협착이나 선천성 거대결장증과 같은 병이 있을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선천성
거대결장증, 항문협착, 갑상샘, 기능저하증 등의 질병은 기질적 장애로 인해 신생아나 일부 영아에게서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에게 시행하는 검사 중 하나가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입니다. 출생 후 48 내지 72시간 사이에 발 뒤꿈치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게 됩니다. 반드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변비와 밀접한 신생아 질환은 바로 선천성 갑상샘 기능 저하증입니다. 크레틴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질환은 변비를 보이기도 하지만 성장 발육이 문제되고 심지어 정신 발달 지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를 꼭 시행해서 정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병원에 며칠 계속 있으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검사해 주는데 꼭 부모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소아에서는 기질적 질환이 없는 기능성 변비가 많으며 전체 소아변비의 95% 정도를 차지합니다. 기능성 변비라고 하는 것은 딱히 기질적 원인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 없고 식이나 운동, 습관을 통해 조절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능성 변비의 원인으로는 많은 어린이들이 고기나 햄버거 등 섬유질이 적은 음식물이나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고 물을 적게 마시기 때문에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어린이가 집에만 틀어박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만 하는 경우 운동이 부족하여 장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아이의 경우에는 학교 화장실이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 대변을 누우지 않습니다. 그냥 참아서 집에 와서 화장실을 찾는 버릇이 생겨 변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아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변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대소변을 가누는 연습을 시키는 경우나 노는데 바빠 오랫동안 배변을 하지 못하고 억지로 대변을 참는 버릇이 생기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경우는 어린아이가 갑작스런 변비로 아주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만 2세 이전에 변비가 심한 경우 기능성이 아닌 기질적인 원인, 즉 선천성 거대결장증, 항문협착, 갑상샘 기능 저하증 등의 질환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변비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비로 인해 아이가 힘들어하고 계속 울고 있으면 대변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가 DDONG를 싸지 않는데 어떻게 나오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면봉이나 엄마 새끼손가락에 베이비 오일 혹은 몸에 해롭지 않은 올리브 기름을 묻혀서 항문 속에 살짝 넣어서 자극하거나 혹은 항문 주위를 살짝 자극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대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극을 해도 대변을 보지 않는다면 관장을 하거나 하제 또는 항문 좌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비를 해소하는 음식물, 과일이나 야채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대변 훈련은 15분 동안 아이에게 동일한 시각에 화장실에 앉혀놓아 대변 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기질적 질환 의심 시, 즉 구조적으로 질환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 변비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출생 시부터 2세 이하의 소아에서 변비가 심한 경우는 기질적 원인이 있나 꼭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기능성 변비에 비해 기질적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유분증 및 굵은 대변이 드물고 장폐색 증상이 흔합니다. 학문에 엄마 새끼손가락을 안으로 넣었을 때 대변이 묻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기질적 원인이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복통이 있을 때, 변비로 인해 대변이 나오지 않을 때 대변이 잘 나오도록 장의 진행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줍니다. 화살표 방향처럼 마사지를 해주면 대변이 더 잘 배출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일반적인 복통이나 변비로 인한 복통을 호소할 때 어머니가 따뜻한 손으로 복부를 마사지해주면 정말 나아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약손이 되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엄마 손이 약손인 줄 알았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도 손도 이제 약손이 될 수 있습니다. 복부 마사지를 잘 해봅시다. 우리 자신이 배가 아플 때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장 운동 방향에 따라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면 배 아픈 것도 사라지고 DDONG도 잘 배출하게 되어 통증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비 예방을 위한 10가지 수칙입니다. 첫째, 밥은 제때 챙겨 먹어 식사량을 늘리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둘째, 아침 식사 되면 반드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기르자.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아침에 볼일을 보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편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 운동이 갑자기 활발해져 이때 볼일을 보도록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자. 항상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여 DDONG가 딱딱해지도록 하면 안 됩니다. 넷째, 매일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하자. 섬유질이 풍성한 음식인 과일, 야채 등 이런 것들을 잘 먹어야 합니다. 다섯째, 조깅과 배 마사지로 대장의 활동을 돕자. 장 운동이 활발해야 변비가 생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여섯째, 배변 시간은 짧게, 배변 뒤엔 좌욕을 향하자. 화장실 갈 때 책, 신문, 스마트폰 절대 가져가면 안 됩니다. 좌욕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비데 사용을 권면하고 비데를 사용하면 변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빨리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스트레스는 변비의 원인이므로 마음을 편하게 먹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여덟째, 변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다른 질환을 의심하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자. 아홉째, 변비의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하자. 10번째, 무분별한 약물 복용을 금지하자. 그리고 변비 치료로 약물 복용을 시작했다면 충분히 사용하자. 이 시간은 변비에 대한 처치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영아 산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